오늘은 여러분 제가 듀얼 브레인에 나온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릴 건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는 거.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AI를 도입한 CEO, 그러니까 AI를 적극 활용하는 CEO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격적 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AI를 적극 도입한 CEO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1, 2년 뒤에는 지금 직원의 한 3, 40%면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고 예고를 한 거예요. 특히 미국이라서 노동법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미 현실인 회사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그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대국민 필독서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성인 한 1,000만 명 정도만 이 책을 읽는다면은 저는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퀀텀 점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은 여러분 이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많이 깔려 있어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1,000만 명이 다 서점에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책들 다 가져가서 보시니까 책 다 망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그 손해는 철저하게 저희 출판사가 떠안는 거기 때문에 고 대표님이랑 제가 떠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올라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파이도 커질 거고 저희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매출도 늘어날 거예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롱뷰죠. 제가 이따 마지막에 또 소개해드릴 진짜 그게 장기적 관점으로 퓨처 셀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은 저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202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2024년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에요. 전문가들이 이 책은 진짜 너무 좋은 책입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원서를 이미 읽은 또 독자들도 7,000명이나 레이팅을 했는데 5점 만점에 4점이 넘었어요. 금메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업로드 되는 시점보다 한 3, 4일 전에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책이 배송되자마자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지났거든요. 리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책을 정말 많이 팔아봤는데 이렇게 리뷰가 빨리 나온 책은 처음이에요. 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루 만에. 책 안 좋아하셔도 이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틀이면 서점에서 읽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빵빵빵님께서 AI 책 여러 권 읽어봤지만 이 책이 가장 직관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후기를 써주셨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래픽 아트 코리아님께서 드디어 현장 서점에서 듀얼 브레인 구입해서 새벽까지 3번 읽었습니다. 대단하시네 진짜. 미라클 러닝님께서 어제 듀얼 브레인 책 받았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기존의 책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뭐 챗GPT4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좀 뎁스가 얕은 책이 아니라 완전 펀더멘탈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챗GPT든 뭐 이게 뭐 클로드든 그러기든 어떤 인공지능도 상관이 없고 버전조차도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뭐요? 윤리적 문제와 철학적 담론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영준님께서 듀얼 브레인 책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말 부분에 읽으면서 GPT 시뮬레이션 부분을 제 GPT에 적용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항상 GPT에게 질문만 했는데 반대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려니 우리 영준님 듀얼 브레인 되셨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뇌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되기 위해 박사님 말대로 이 책을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영상 최고의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듀얼 브레인이 확실하게 된 부분이 저희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인공지능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1,000개가 넘는 썸네일을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듀얼 브레인 읽자마자 내 삶에 항상 인공지능이랑 같이 생각하는 듀얼 브레인의 습관을 만들자 그래서 바로 한 게 썸네일인데 이거 여러분 그림이 뭐냐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AI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하니까 야 그림 톤도 다르고 느낌이 너무 예술이에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이상한 말 써놨는데 요런 건 아직 AI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무슨 예술 작품 같잖아. 여기다가 이제 문구만 잘 쓰면 그 너무 멋진 썸네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책이 다 바꿔주는 거예요. 듀얼 브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듀얼 브레인 습관을 더 체계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걸 AI한테 맡기면서 어떻게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AI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경쟁의 장을 평준화한다는 점이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AI 쓰면 거의 따라잡는다는 거. 이게 되게 세상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 아이디어 창출, 분석 그 외 여러 전문 업무에서 역량이 하위권에 속한 사람은 AI의 도움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아예 모르는데 이런 걸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읽었죠? 예컨대 2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수술 로봇의 경우 수술 실력이 뒤처지는 의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AI는 수술 로봇보다 훨씬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갈수록 많은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AI의 도움 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I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만 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뭔가 AI 갖고 실험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영어권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어요. 자, 앞서 소개한 보스팅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서 여러분 BCG는 뭐예요? 이 보스팅 컨설팅 그룹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주 80시간 일하는데 업무 강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긴 돈도 많이 벌어요.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평균 성과 격차가 AI 쓰기 전에는 잘하는 컨설턴트는 A면은 못하는 컨설턴트는 B고 요 차이가 22%나 났는데 GPT-4를 사용한 후에는 그 격차가 4%로 줄어들었다. 한 연구는 창의적 글쓰기에서 AI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창의력이 낮은 작가와 높은 작가 사이의 창의성 점수가 실질적으로 균등해졌다. 라고 보고했다. 또한 성적이 최하위권인 로우스쿨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자 우리나라도 로우스쿨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기사도 없고. 상위권 학생과 성적이 비슷해졌고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AI 활용을 했을 때 성적이 다소 하락했다. 그냥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AI 쓰니까. 나는 원래 1등인데 이걸 써도 얻을 게 없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AI가 엘리트 변호사와 비엘리트 변호사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해 법조계의 평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왜? AI가 뭔가를 쫙 이렇게 결과를 내잖아요. 문해력이 낮아서 그거는 변호사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변호사 중에서도 문해력이 높은 변호사가 있고요. 낮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낮은 변호사는 AI를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독서가 깡패예요. 라고 결론 지었다. 더 극명한 사례도 있다. 제가 이거 오늘 공유해드리려고 이거 진짜 준비한 거거든요. 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Turn It CEO와 함께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토론 패널에 참석했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직원의 대부분은 엔지니어고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18개월 후에는 그들의 20%만 필요할 것이며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아닌 고졸 학력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을 것. 인건비도 떨어지는데 숫자도 줄어들어. 영업과 마케팅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들렸다. CEO가 의사결정권자가 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고할 거라고.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I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 노동법이 세서 이게 안 될 텐데 근데 갑자기 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뭐랄까 이렇게 눈치 안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내 일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뭐 모든 영역에서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느 영역에서 이런 게 잘 일어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이게 듀얼 브레인 마지막 영상인데 제가 이제 에필로그 그래서 그 진짜 AI 시대에 안 망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되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좀 준비한 지 꽤 됐거든요.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뭘 하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진짜 이 영상 좋아서 보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요 듀얼 브레인을 읽고 안 하던 걸 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듀얼 브레인을 읽고 저는 독서의 중요성을 원래도 설파를 많이 했는데 이제 독서가 깡패인 시대가 됐구나. 진짜 독서가 전부인 시대가 됐구나. 그다음에 프롬프트의 시대가 열렸구나. 정말 글을 독특하게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독창적인 결과물을 AI에서 뽑아낼 수 있겠구나. 그걸 듀얼 브레인을 읽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저희 딸이 소설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어떻게든 책을 더 많이 읽히면서 딸이랑도 교감을 하면은 뭐가 좋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딸이 읽는 소설을 딸이 읽은 다음에 제가 그걸 다시 다 읽어요. 이걸 옛날에도 조금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이걸 해요. 그래서 딸은 이미 읽었으니까 아빠 여기 읽고 있어 스포하지 마. 그러면서 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막 이랬다. 그러면은 저랑 딸이랑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소설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소설은 확실히 문체가 그냥 이런 논픽션이랑 많이 다르죠. 요런 표현도 쓰시는구나 작가님들은. 그러면서 상상력도 훨씬 더 많이 키우고 되게 스토리텔링도 더 확실히 키우고 그런 걸 하니까 제가 이 듀얼 브레인을 읽고 나름 고찰을 많이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딸을 어떻게 가르칠까? 일단은 독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AI가 여러분 정보를 순식간에 쏟아내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점점 깡패가 되는 시장이 진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요번에 싱큐베이션 19기 정말로 좋은 책이 많았는데 저는 이 두 권만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이 두 권만. 그래서 롱뷰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왜? 롱뷰는 제가 진짜 특강을 정말로 30개를 준비해놨고 요거는 여러분 퓨처 셀프 인문학이에요. 근데 퓨처 셀프보다 확실히 압도적으로 읽기가 한 두세 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인문학 서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께도 두껍고 처음에 역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치 사회예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진짜 대단해요. 이 깊이가.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에요. 요 사회과학 부분이 80쪽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기계발서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철학이에요. 어떻게 장기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은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 책 예를 들어 1000명이 제 추천을 받고 읽으시면은 뭐 900명만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뭐 950명만 좋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100명이나 50명은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분들조차도 이 책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필독서다 그럴 거예요. 왜? 이거는 단순히 내 인생을 위한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을 진짜 우리의 손주들 이런 사람을 위한 어떤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책은 나랑은 맞진 않았고 나한테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필독서다라고 말할 게 롱뷰라서 제가 왜 100권의 책 중에 이 책을 마지막으로 꼽겠다고 하는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랑 안 맞을지언정 최고의 책이에요. 이런 책 그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좀 깊이 있고 요거는 요 듀얼 브레인보다 이게 읽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강 30강 준비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20강이 다 끝났고요. 진짜 이게 끝났네요. 진짜 미쳐서 찍은 것 같아요. 미쳐서. 아니 이제 마지막 듀얼 브레인 에필로그 찍으면서 AI 시대에 절대 안 망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제가 잘 준비해서 10가지 안 되면 뭐 5가지, 한 7가지 해서 진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 시대 때 듀얼 브레인으로 더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야무지게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오피셜하게 듀얼 브레인 특강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제가 메시지도 많이 받고 이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이 진짜 대통령, 기업의 총수, 부장님, 과장님 진짜 리더들은 진짜 정말로 뇌에 칩으로 박아주고 싶고요. 학부모는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들도 이제 내 미래랑 이게 더 직업이랑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다 읽어야 돼요. 정말 이 책은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아셨죠? 저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